네, 지금 가는 길이 맞나 싶을 때 이분의 종목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투자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먼저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원자재 가격 부담, 양극재는 아니다. 에코프로 BM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의 오늘의 보고보고 리포트 나와줬습니다. 자, 에코프로비는 제가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상승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길건 FC도 실적이 기대는 건가요? 실적이 기대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사실은 이제 원자재 가격 부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왜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냐를 먼저 한번 알아보시고 소재 업체들의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에코프로 BM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은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메탈들이 있습니다. 금속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뭐 안에 들어가는 게 뭐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뭐 작년부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요도 있지만 뭐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사실은 투자 수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이제 앞으로 뭐 이것들이 많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 수요도 있다 보니까 정말 그린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 차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 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 발도 공급 차질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니켈 같은 경우에는 78% 정도 올랐고요. 코발트는 작년 대비해서 한 56%, 망간 같은 경우도 27% 정도 올랐는데 소재 가격, 이 메탈 가격이 많이 오르면 사실은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전기차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재 업체들이 왜 이렇게 실적이 좋냐를 따지셔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는 양극재 업체들이 메탈 시세에 따라서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이제 그 소재 밸류 체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양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분리막 전해질이 있는데 이 안에서 양극재 업체들이 판가 전이가 사실은 가장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실은 뭐 쓸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행거리도 늘어나야 되고 용량도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하이니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판가 전이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양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월 판가를 전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니켈 가격 오른 만큼 매월 뭐 한 2에서 3% 정도를 꾸준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좋겠지만 2분기 실적도 좋을 거다. 뭐 이걸 이제 첫 번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요적인 측면을 한번 더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용 반도체 뭐 수급 이슈는 여전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많이 부족하지만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많이 수요를 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하면 유럽도 미국도 한 20에서 40% 정도 올랐고요.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포드에서도 그렇고 BMW에서도 신차가 또 나왔습니다. 뭐 이 신차 효과를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포드에서 이제 픽업 트럭이 이제 전기차로 하나가 나왔는데 사전 예약만 20만 대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도 또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차와 테슬라도 뭐 작년에도 많이 팔렸지만 올해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년 동기 대비하면 많이 팔렸거든요. 1분기만 31만 대 정도 팔렸는데 올해 한 150만 대 이상은 팔지 않을까라고 이제 또 전망치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뭐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체크를 하나를 해야 될 게 셀 업체들이 얼마나 또 실적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셀 업체가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 소재 업체들이 판가를 인상하는 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소재단에 있는 업체들의 판가 하방 압력이 조금 없어졌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를 보면은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포드나 BMW의 양극재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또 약간 페드라고 말해야 되나요? 지금 네네네. 이 부분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도 좋고 또 테슬라가 굉장히 크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 관련된 그런 부품주들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또 기대감도 있는데 네. 살짝 테마성으로 봐도 조금 더 빠르게 크게 움직여도 가능성 있을까요? 부품주들 쪽이요. 네. 뭐 부품주들 쪽은 저는 뭐 소재 그 테마성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페드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뭐 이제 알고는 있지만 50bp 정도 올릴 거라는 예상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더 올릴 수도 있고 적게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불안이 저는 조금 사라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단기간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테마성으로 살짝 튀기는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쉽게 조정이 올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불안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러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페드 이후에는 어찌 됐건 정상화가 될 거예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자동차 딴에 있는 특히 이제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마성으로 움직일 거는 같지만 그래도 조금 길게 보시고 안전하게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짧게도 움직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길게 가치주로 담아봐도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도 많이 좋을 거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3조 2천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2,2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전년 대비하면 한 110%, 그다음에 한 100% 가까이 오른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최근 들어서 조금 회복을 하기는 했지만 살짝 47만 원대에서 조정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정말 최적이라고 하면 46만 원대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지만 47만 원 초반대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55만 원으로 그다음에 손절선은 44만 5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고보고 리포트 에코프로비의 목표가 5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4만 5천 원 선에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한 번씩 다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